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 토크의 김원태입니다. 이번에는 김제에 있는 한 정신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의료비 삭감 문제로 큰 고통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의료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얘기를 듣는데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하는 퇴원을 유도하는 결국은 치료비를 주지 않는 이러한 구조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이나 그걸 떠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치료자들이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 정신질환자 중에 어떤 유형의 그 환자들이 이렇게 자꾸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 병원 입원비를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 겁니까? 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정신증의 경우에 6개월 이상 입원이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 환자분은 집에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게 되면은 또 일주일 후면은 거의 폐인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또는 강력 사건, 살인, 자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 그 다음에 본인이 갈 수 있는 지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나가면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 술 마시는 것이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환자들을 더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국가 재정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국가 재정을 떠나서 먼저는 사회적 구조적 체계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곧 어찌 보면 하우징 개념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 퇴원이라는 얘기가 현실감이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 전달 시스템화에서는 병원이 그 역할까지 공동 수행하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환우분들에게 퇴원을 유도한다는 것은 곧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그 정책들이 투영이 되고 또 병원들은 이 강제 입원이라는 문제로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굉장히 그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 질환자들을 치료도 안 된 상태에서 밖으로 6개월 넘었다고 내보내면은 이건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국가적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찌 보면 미국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경험을 했는데요.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인권을 문제를 내세우면서 탈원화, 곧 퇴원을 시켰지요. 그랬더니 곧 홈리스가 노숙자가 되게 되고 사회 치안 체계가 무너지게 됐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클린턴 정부 때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입원을 시키게 되고 사회복지 시설 이런 것들을 대축 확충하게 되면서 극복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요. 그래서 충분히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사안인데 우리는 무대책으로 갑작스레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유사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알코올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조현증도 이제 비슷한 사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 전국적인 그 병원들의 그 저항도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항 이전에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시대에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서 학살을 했는데 현실을 역사를 놓고 보면은 300만 명 자기 민족 게르만 민족 종자가 안 좋은 민족 개량을 이유로 장애자들 300만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일련의 국가의 정책에 지금 탈원화 정책,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러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장애자들 여러분 일찍 가서 히틀러가 했던 그런 나치 법안과 유사하지 않느냐.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시키고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인데 능력이 있으면 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정신하고도 사실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인간다운 삶 이런 것들 다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해서 꼭 지켜야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복지법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명문 규정들이 많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근데 여기에 또 어떤 또 맹점이 가로놓여 있냐면요. 장애인 복지법에 별도 규정으로 해서 정신보건법을 적용토록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또 빼놨어요. 근데 새 법은 법명이 바뀌고 지금 서로 상치가 됩니다. 서로가 안 맞습니다. 네.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정신질환자예요. 그러면 우리 정신장애인 또 내지는 정신질환자들은 또 어디에 어떤 그 조항에 준용을 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대목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사회 정의죠. 맞습니다. 예. 해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도 이번에 바뀌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정책 입안에서부터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접해주는 기본 정신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봐주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 이번에 강남역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나 또는 사패산 사건이나 또는 어찌 보면은 안타깝게 조기 퇴원을 해가지고 자살 또는 살인 사건 연루되는 선진국에서도 미리 그러했던 것처럼 이 환자분들의 80%는 교도소에 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가 좀 더 정상인들이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치료자들이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면은 국가적인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이런 법안을 만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정은 국민들도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특히 그 장애인,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아닙니까?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지 많은 데서도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유독 장애인 중에서도 또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급히 개선이 돼야 하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인식 개선이나 차별 철폐를 많이 외치면서 나오는데 정부가 오히려 인식 개선을 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개선도 되리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강남역 그런 사건처럼 그런 불행한 일이 이러한 사고 내용으로 국가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 조만간에 조간지에 사회면을 뒤덮을 한 달이면은 일주일이면 한두 건씩 계속 터져 나올 터인데 이 불행을 알면서도 선진국이 예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더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미국 같은 그런 사례가 상당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데요. 이 정신장애인들 또는 내지는 정신질환자들, 이들은 또는 가족들, 이들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또 회진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환우분이 반찬이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쑥국이 나왔나 본데
쑥국에다가 도다리까지 얹어서 먹어야 되겠지요. 우리도 도다리를 먹을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한우분이 5,500원짜리 식사를 하시는데 의료급여 한우분은 16년째 3,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 병실에 한 병동에 계시는데 나눠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서로 똑같이 가운데 4,000원짜리 식사를 하시는 건데 우리도 쑥국만이 아니라 도다리를 얹어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좀 더 우리를 인간으로 봐주는 나라, 우리도 참정권을 가진 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아서 우리에게도 그런 따뜻한 훈짐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같이 이 내용을 사회 계몽을 해야지 우리도 도다리국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고 참 그게 바로 바람직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내년이면 한 7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많은 이 환자들이 중도에 장기 입원이라는 이름 또 여러 개 알코올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데모가 앞으로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해보지 않고서 미리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요. 대책을 세우는 것을. 사실 이 7만여 명의 입원 한우분들을 이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3만 명 정도를 탈원화를 시키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나가서 이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이러한 여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당해보지 않고 우리가 아는 지혜가 발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일부 5%다. 일부는 가족들에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그렇게 하고 있는, 특히나 요즘은 또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내 자식도 시집장가 가서 다시 집에 오면 귀찮아하는 세상인데 조카를 누가 뒷감당을 하며 누가 20년 만에 5년 만에 나타난 동생을 뒤치다거리를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결국에서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안아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좀 합리적인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정책이 입안이 돼서 우리 정신질환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 하루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간다운 삶,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